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시간에는 챕터 2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와 우리가 3요소 또 5요소에 대해서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빅데이터에 분석하는 기술과 그저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업에서의 발표한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오늘도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에는 또 어떤 프로그래밍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미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나운스하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래서 구글에서도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글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콜이라는 게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찾아서 뭐예요? 축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빠르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빅콜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구글에서도 페타바이트급에 대한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스케일링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컴퓨팅 자원을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분석하는 것을 말하면서 완전 관리형이라 그래가지고 서버리스 컴퓨팅, 즉 우리가 서버를 갖추지 않고서도 일반 회사는 그죠? 그걸 스케일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숨어 있는 이제 기술이 사실은 구글에서 유명한 드레멜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외부의 접근을 제고하는 거죠. 사실 외부의 접근을 하는 것은 되게 그죠. 보안 문제 때문에 되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구글을 통해서 외근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고, 드리멜이라는 것은 중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 또 사용자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요구하는 센텐스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쿼리 시스템,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빅쿼리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합니다. 그쵸,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구글의 고유 메커니즘과 OAuth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글에서 빅쿼리 외에도 그 기본 베이스로 드림메일 같은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웨어하우스형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비싸거나 또 사용료 시간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고 무료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용해 보도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여러분 회사 아시죠? 그죠? 미국에서 유명한 참 조그만 책, 그죠? 온라인 책방을 차려서 지금은 우주 발사까지도, 우주 여행까지도 시키는 이제 큰 세계의 탑 회사로 발전했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개발한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 DB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건데요. 오픈형 소스 관계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거 데이터베이스와 또 하드웨어와 이런 거 구비를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쵸, 아마존에서 개발한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는 그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제 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료만 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술은
이제 또는 키라는 것이 이제 퍼스트 키, 세컨 키 이제 주 키가 있어요. 서치하는 이 키와 그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데이터 구조화 시켜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 웹상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는 즉 다양한 요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쵸 아까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을 기업들이 요청에 의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비용만 들여서 그죠 사용한 만큼 그래서 배포가 아주 단순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또 그 이상도 걸리거든요. 설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그래서 프로젝트가 보통 기본 단위가 1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소위 이제 이 아마존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3개월 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확장 영역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마존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한 회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개 회사를 동시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나 처음에 최초에 배포할 수 있는 그죠 창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규모가 굉장히 쉽게 또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문제인데 보관 문제에 있어서 리얼타임으로 자동으로 복제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레포트 작성에다가 엔터를 누르면 문제가 됐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도 자동 복제를 저는 시켜놔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백업 파일이 생성되게 하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워낙 데이터가 크잖아요.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리얼타임으로 복사를 하면 아주 단순한 기술로 자동 백업을 하면서도 실수율, 즉 손해율이 아주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한다든지 또는 빠르게 응답을 한다든지 즉 입력과 출력 I/O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이 빠르고 응답 시간이 일관되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조회한다는 거죠. 즉 오픈 그 SQL이라는 어느 스트럭처 콜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없는 노 SQL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그죠? 스트럭처의 구조를 가지고 조회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간 단축됐고 단순하니까 그렇죠 리스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급함으로써 크게는 저장 그러니까 스토어 저장하는 사용료와 그죠 스페이스료와 또 퍼포먼스 정도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요금을 그쵸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기술도 이거를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다는 것은 또 직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을 그죠 아마존 쪽에다가 의뢰를 어떻게 보면 좀 아웃소싱 한다 그럴까요? 그런 스타일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021년에 오픈 소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레포트를 수치화돼 있으면 엑셀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시각화 그림으로서 도표로서 나타나게 하는 툴들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는 것은 그죠 데이터를 수치로 보는 방법을 그림으로 또는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죠 시각적으로 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100과 120, 100과 130은 그래프로 봤을 때의 차이하고 수치로 느끼는 감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계획 의사결정을 하는데
빠르게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시각 툴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 툴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도 어떤 발표를 할 적에 표, 그죠? 이 표로 수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죠? 또는 여러 개 막대 그래프라든지 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툴들이 투자의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엑셀이나 아래 한글을 거의 무료로 쓰잖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저희는 기업에서는 그것도 원본은 하나는 구입을 해서 쓰거든, 사용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시간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 레포트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파일 레포트예요. 그래서 레포트인데 뭐냐면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그죠? 간단하게 이제 드래그해서 그죠? 복사를 해서 놓으면 보고서를 이제 제작을 하거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거나 또는 의사결정 분석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파인 레포트고요. 그 외에도 각종 데이터베이스, 그죠? 엑셀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또 엑셀로도 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로 데이터를 이제 인터페이스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쵸?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 인식을 하고 근데 아래 한글이나 그죠? 파워포인트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50개 이상의 차트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HTML 그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차트 5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이런 막대 그래프라든지 또는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또는 원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래프들을 다양한 차트로 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쉽게 시각화해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죠? 보고를 할 적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툴은 차트 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소속에서 개발한 건데요. 그죠? 온라인상으로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 차트를 생성해주는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각화 툴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수치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죠. 물론 목차나 이런 이제 문자도 같이 따라서 우리 엑셀에서도 차트 그리기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멀티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폐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차트로 만들어내고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시각화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각화된 데이터는 디바이스 종류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연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콘텐츠의 형태가 여러 가지 뭐 그게 음악이든지 그죠? 아니면 그림이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든지 이런 거를 말합니다. 디바이스 종류라는 것은 그 다음에 스크린 크기에 제한 없이 호환이 가능한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지만 차트 블록이라고 말 그대로 그죠? 차트를 다양한 형태로서 조절해서 보는 이것도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만한 게 이제 구글에는 여러 가지 그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툴이 있는데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구글의 마케팅 플랫폼의 일부인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와 대시보드 아시죠? 대시보드는 하나의 그래프죠. 근데 엑셀에 있는 그 표처럼 표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뷰들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 스튜디오는 데이터 어널리시스와 연동이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의 기존에 개발한 이런 분석 툴들을 활용해서 무료로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소비자들한테 입맛을 돋구는, 그죠?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데이터 스튜디오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랭킹을 한다든지, 또 지도와 맞물려서 또 표시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즉각, 그죠? 그래서 구글의 분석 프로그램과 있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더 편안하게, 또 독특하게, 또 확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툴이 한 뭐 몇십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조사를 서칭을 해보면 그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료로 기업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무료 프로그램을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사례에서 미국에서는, 그쵸,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토에 대한 보안, 특히 이제 9.11 테러 아시죠, 그죠? 그런 테러와 범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정부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그죠, 예측하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전 국토를 이제 위급 상태 지역과 아닌 곳을 구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또는 국내외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왜냐하면 금융도 굉장히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아마 돈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테러에 대한 자금 조달 색출을 강화시키는데, 또는 자금을 또 세탁하는 이런 것 등등을 보안 문제로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안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FBI DNA 색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많은 범죄들을 빠르게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범인들에 대한 DNA를, 그런 요인들을 잘 치안에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최소한 1시간 안에 모든 DNA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현장에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죠,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솔루션을 확보하려는 것이 코디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또 의료에서도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의료에서도 의료기관에서도 참 우리나라 의료도 잘 돼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의료에 관련돼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지, 또는 에이즈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질병 분포라든지, 또 연도별로 증가하는 통계치 수치를 활용해서 이제 통계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 관리를 이제 이렇게 사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영국 정부도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이라는, 우리나라 저희 나라도, 그죠,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공개하는, 그죠?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여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를 증대를 시키면서 차세대에
에는 웹에 대한 자료를 주도로 획득하려고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참여를 해서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고, 또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앱 개발이라든지, 또는 왜냐면 하드웨어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많이 소집을 한다는 것은, 그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앱 개발을 어떻게 일반인들한테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그 필요한 거, 간단하면서도 요구하는 것들을 소비자들도 잘 데이터를 또는 프로그램을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과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된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백과사전을 전문가 100명, 뭐 수백 명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죠? 일반 소비자도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면 중요한 이제, 그죠? 백과사전을 만들어내서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와 같이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정확하다. 그죠? 통계가. 그러니까 그래야 국가 간에도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자료 공개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싱가포르도 국가이용 관리를 위해서 왜냐면 싱가포르에서 빈번하게 테러라든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형 관리 계획을 추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호주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유형 관리에, 그쵸, 우리나라도 참 119나 112에 전화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그쵸, 한꺼번에 탁 연결이 돼서, 그게 사건이 뭐든지 간에 위기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 인간이 됐든 또는 불이 됐든 또는 다른 화재가 됐든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 이런 빅데이터의 기술에 의해서 또는 성능에 의해서 또 통신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호주도 정보관리청이라는 통계청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그죠? 이런 시스템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자료를, 데이터를 리포트지나 또는 검색 툴의 서비스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듯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즉각 대응한다는, 그죠? 그 다음에 손쉽게 공공기관으로서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공통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끔 보면, 그저 이제 기업 은행인데요. 인터넷과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은행 이미지라든지 활동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감성을 분석을 해서 은행의 평판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SC은행에서는 역시도 맞춤형 RM 또는 기존의 CRM이나 MIS를 다룰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그쵸, 분석해서 고객 정보와 영업점에 있는 RM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영업에 또는 소비자에게 맞춤형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탈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거죠. 또한 국민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고객의 거래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그렇죠, 신상품 개발 또는 기회 발굴 또는 기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참 기존 고객을 이탈 안 시키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은행에서도 이제 경쟁이 붙어서 관리를 이제 합니다. 이런 화재 이제 보험회사들 역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보험 사기 고위험군을 분석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보험
이나 또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보험을 들은 고객들한테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험 사고 위험 예측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생명보험에서도 기존의 CRM 시스템을 보다 이제 정교화시켜서 그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확대시켜서 CIS 시스템에서 CRM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접근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는 영업 사원이 그죠? 영업 직원이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프로그래머 시켜서 소비자가 고객이 제공하는 일부 몇 가지 자료를 입력만 하면 결과적인 걸 짜자잔 해서 도표와 더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파일로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러한 자신이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고 판촉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추가로 가입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와 등등 특히 현대보험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쵸? 보험 사기 위험도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관광에서도 많이 뭐 이미 항공산업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우리가 IT 시장 분석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 그죠. 미래 빅데이터 분석 시장 전망을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10% 이상. 그죠? 그래서 지금 5년 전, 3년 전보다도 그죠? 점점점 이제 2023년에는 발달한 수준이 꾸준하게 약 15% 이상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검은 맨 밑에 있는 도표들이 서비스 부분이고 그다음 중간에 색깔이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희미하게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발전하는 모습을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는다는 것은 미래 시장에 빅데이터를 이제 빼놓고는 기업에서는 고객을 분석하는 게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런 자격증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혹시 학생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능, 경영을 분석하는 기능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과 대비를 해보면 빅데이터 분석은 10.9%가 증가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10% 이상 증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곧 뭐 지금 뭐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은 이제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 또 산업은 다양한 IT와 관련된 그죠 온라인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T 시장과 관련된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한 그러면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그죠?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들이 그죠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그동안에 이제 인텔리전스 그죠 AI라고 그러죠 그죠 인텔리전스 시장보다 2.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이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쪽을 잘 모르고 있어요. 좀 어렵다? 글쎄요. 요즘에는 개발하는 툴들이 그저 코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만 있고 자기의 능력을 한번
미리 겁먹지 말고 한번 테스팅을 받아서 관심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자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IT 쪽에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 좀 돈도 수익도 좋습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약간 이런 기술과 더불어서 즉 앞으로의 싸움은 그쵸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이 누가 우수하냐예요. 그래서 자료를 파는 분석해주는 그런 이제 툴들이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회계 관리잖아요. 그럼 회계 사실을 집어넣는 수준에서는 보다는 1년 동안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자료를 입력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무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무 분석이 우리 회사는 3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외부의 동종의 자료와 접목을 시켜서 딱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개발되고 또 솔루션으로 공공으로 나타내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씀 이런 예측 가능한 머신 러닝을 통합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그죠 소위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이 그죠 성장할 거고 그래서 대기업의 70% 이상이 현재 보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구입을 해 자체적으로 구입을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이벤트에 관련된 스트립 분석을 통해서 기술 채택을 여전히 가속화시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V3에서 V5로 가는 시대에서는 그죠? 의사결정, 가치, 밸류, 그죠? 정확성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V5로서 새로운 가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은 밝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는 그저 숫자나 글자의 정형화된 텍스트에서만 이루어졌지만 리치 미디어라고 그래서 리치 미디어 다양한 미디어라는 말인데 비디오, 오디오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미디어를 리치 미디어라고 그래요. 리치는 부자란 뜻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이런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죠. 뭐 전체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는 컴퓨터 그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꾸준히 지금 연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로서 경영의 효율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예측이죠. 시장 예측 또는 소비자 예측을 통한 이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죠. 이제 필수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기업에서 이제 적용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죠. IT 기술과 또는 통신 기술과 또는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기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 관리를 고객 관계 관리에서도 워낙 관련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그죠? 또는 개발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에 있는 기능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공부를 엑셀이라도 잘 만져서 그죠? 다루어서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그 수준에서 다 발전한 거야. 아까 그죠? 시각화 툴이라는 것들이 다 엑셀의 일부 70%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외국인 회사 특히 가시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잘 자격증을 학교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려고 노력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꼭 엑셀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능숙하게 좀 다룰 수 있는, 특히 엑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또는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는 틈틈이 활용하고요. 또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엑셀로 그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면 엑셀을 잘 다뤄야 돼요. 특히 체인 호텔 같은 경우는 엑셀을 잘 다뤄야만 관리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밑에 직원한테 그걸 자료를 줘서 해와라 그러면 늦습니다. 그죠? 의사결정하는데 늦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엑셀 공부를 좀 2학년 목표를 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그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과 관련해서 엑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